PSAT라는 시험이 어떤 건지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언어 논리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의 약자거든요. 공직 적성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많은 양의 다량의 텍스트를 일할 때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나 텍스트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주요 업무가 될 텐데 언어 논리는 그런 어떤 텍스트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물어보는 바에 맞춰서 정보들을 제대로 캐치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언어 논리라는 과목은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수능 시험하고 약간 비슷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실 때 수능은 다 치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봤던 그런 스타일의 국어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언어 논리라는 시험은 수능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언어 논리는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아니고요.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어 논리에서 원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 뭘 테스트하려고 하냐? 문제 해결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피셋 과목 3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촉박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보면 25문제를 풀기에 그렇게 넉넉한 시간 아니거든요. 그럼 그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빨리 남들보다 찾아낼 건가, 그 부분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나는 독해력이 약하다, 수능 칠 때 국어 점수가 뭐 몇 등급이었다, 국어 원래 못한다, 그러니까 언어 논리도 되게 어려울 거다, 잘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많은데 독해력 자체는 크게 우리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력,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능을 치르고 대학교를 들어가셨으면 대학교에서 전문 지식 공부할 때 전문서적 읽을 정도의 독해력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판별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독해력이면 충분하고요. 독해력에서는 사실 나중에 가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건가,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애초에 딱 언어 논리 진입하실 때, 공부를 할 때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단순히 지문을 잘 읽어서 내용을 잘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필요한 부분을 내가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접근하는 접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문 강의에서는 이거 위주로 계속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디부터 접근하고 어디부터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인가, 그런 언어 논리식 독해 방식을 연습하는 과정이 입문 강의 동안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논리라는 시험은 7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피셋이 처음 시작됐던 거는 지금은 외교원인데 그 당시에는 외무고시였죠. 2004년부터 피셋 시험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5급 공채, 외교원하고 행정고시 준비하던 친구들, 그러니까 5급 공채 쪽 문제들까지 더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기출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은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논리는 올해 문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문제랑 지문은 다 달라지고 뭐는 동일하냐면 얘는 바뀌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셋은 적성 시험인 거잖아요. 인적성 시험. 인적성 시험은 이런 거 볼 필요는 없지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인적성 시험이 각 시험에 맞춰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출제 패턴. 매년 나오는 유형이 있고 매년 출제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결국 출제 패턴이라는 의미인데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유형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문은 계속 소재가 바뀌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거나 내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냥 하나하나의 지문의 내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유형별 문제 접근법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출제 패턴이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여기 보면 왼쪽 페이지에 언어 논리 유형 분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표가 있어요. 보시면 독해, 논증, 문맥, 논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언어 논리는 매번 요 4가지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학문상으로는 논증과 논리를 묶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25문제가 다 요 중에 하나로 걸려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수능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문화된 텍스트의 처리 능력,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가, 이쪽에 초점이 있는 문제가 독해 문제고, 논증은 그냥 단순 설명문이 아니라 논조가 있는 글이에요. 논조가 있는 글을 뭔가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맥 문제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논리는요, 그 논리적인 사고력을 물어보는데, 유일하게 요것만 얘가 좀 필요합니다. 논리 이론에 관해서는 조금 전문적일 것까지는 없는데 기초적인 논리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우리 기출에서 나오는 논리 문제를 좀 풀 수 있거든요. 그래도 손쉬운 게 뭐냐면 논리를 엄청 그런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출에서 늘 출제되는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논리 문제에서 출제되는 이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연습해서 잘 알아두시면 숙지를 해두시면 그거 가지고 계속 응용이 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거를 이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본 강의 가거나 해서 우리 뭐 입문 강의 때도 들어가면 요 각각의 유형이 조금 더 잘게 쪼개지고 세분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독해 원리 논증의 방향성 문맥과 단서 논리의 체계, 이거는 제가 기본서의 제목인데요. 결국 독해에서는 지문을 구성하고 선지를 뽑아내는 원리를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논증에서는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해요. 세부 정보가 아니라. 문맥에서는 글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논리에서는 뭐 체계라고 했는데 그 논리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 명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부합, 추론, 알수, 판단, 설명. 이게 뭐냐면 각 유형에 해당되는 발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냐면 각 유형별 접근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어떻게 나눌 건가거든요. 유형을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언어 논리를 딱 문제를 풀면 딱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페이지 딱 넘기면 문제 1번 하고 나오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혹은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제목, 제가 그걸 발문이라고 하는데 발문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언어에서는 발문으로 볼 거예요. 발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분류가 되고 그거에 따라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